아이고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오늘 이 마을 회관에서 마을 어르신들하고 밤새가면서 이렇게 1박 2일 하는데 처음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맨 처음 제가 가야겠다라고 말씀드려서 마음먹어서 예전에 제가 여기 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 오셔가지고 그때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친하기도 하고 지금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서 얼굴도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 그리고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참 좋았어요. 이렇게 저녁 때 그때는 그 막걸리도 좀 주시고 그랬는데 한잔 하면서 이렇게 지역분들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참 속에 있는 말씀 친절하게 해주시고 제가 또 속으로 어떤 생각이 했냐면 그때 이제 시장 선거 나올 때였지 않습니까? 선거 운동하느라고 찾아왔지만 내가 시장이 되면 이렇게 마을 분들하고 같이 내가 이불 싸들고 와서 자면서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나누게 되겠다. 그것이야말로 진짜라고 그랬다. 아이 선거가 저기 자꾸만 낙선되고 떨어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선거 운동 기간에 마을에 가서 자면서 대화를 나눴던 그 기억이 너무 인상 깊어서 선거 운동할 때 다니는 게 아니라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진짜로 진솔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싶다 해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어디로 오겠어요? 맨 처음 이 말로 아니죠.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제가 그렇게 봤는데 가장 어렵고 고생하시는 데를 맨 먼저 찾아가서 내가 말씀 듣겠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까 이렇게 부강에 여기서도 있었지만 문복삼리 그런데 이런 문복삼리죠. 맞아요. 문복삼리 저 같이 잤어요. 그리고 금호 1인가 김춘배 전 이장입니다. 지금 이장 아니고 김춘배 이장 그 마을에 가서 또 신세를 졌고 또 몇 군데 신세를 졌어요. 그분들하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뵈가지고 아주 제가 너무나 인품 훌륭하셔서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형님 얼굴이 하얗더니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화가 아니고 이렇게 하룻밤 자면서 하는 대화가 정말 인생에 영원히 길이 남은 추억이다 싶었는데 오늘 그런 추억이 또 그리워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반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요. 예.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 대대도 한번 찾아갔었어요. 우리 대대. 그러셨지. 네. 그러셨지. 맞아요. 기와집에. 예. 그때 시장님 오셔서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때 간절함과 그 절실함, 그 진솔함이 네. 시장님 좀 시정 내내 초지일관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 그때 제하고 악수할 때 제가 악수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면서 제가 우리가 손을 꼭 잡으셨잖아. 그때 마음이 전달돼서 저도 마음으로 그동안 계속 응원하고 그러면서 메시지 같은 거 축소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은 특수한 마을이잖아. 그래서 저희들의 의사를 과감히 표현하지 못해. 왜냐하면 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시장님이 이렇게 참 야인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참 지난번 선거에도 우리 몇 분이 가서 시장님 한번 만나 뵙고 그랬는데 이제 마음으로 응원했던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시장님 감사하고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충북에 있을 때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복지 투어로 10년에 우리 마을에 와서 저희들하고 그때 제가 이장 할 때인데 같이 닭똥 치면서 참 하루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잘 되라고 우리 교회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위해서도 우리 참 몸은 약하고 다 늙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드시면서 말씀 나누시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실 속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한국 후보자한테 얘기해봤자 권한이 있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때는 그거보다 우선 좀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당선이 돼서 시장이 있으니 제가 뭐 시장이 됐다 해서 모든 걸 다 들어드리고 해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가슴에 새기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못다한 얘기 저도 말씀했지만 공무원들하고 해봤자는 잘 안 되는 얘기 저한테는 진솔하게 얘기하세요. 사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저 상 펴놓고 이부자리 옆에 놓고 해야 이 얘기가 그래 진짜 나오는 정감이 건데. 있고 이거 격식을 차리면 카메라 들이고 이게 진솔한 마음이 잘 안 나와. 나는 이런 거 허울적인 이런 것보다는 그때처럼 한 대로 한 대 이렇게 하고 해야 진실이 통해야지. 진실 겉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겉으로 해도 지금 정치 이런 거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진솔하게 우리 이장님이 우리 마을의 현황이라든지 행정적인 건 좀 보고를 해드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건 할까요? 제가 또 여기 위원들이 언론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언론인 여러분들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별도로 얘기를 또 나눌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얘기- 그러면 제가 하세요. 우선 언론인들 이제 계시더라도 뭐 예. 많이 오시고 시장님 또 이렇게 방문하셨으니까 마을의 연역을 좀 말씀드리고 예. 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예. 저희 마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마을이 형성된 지는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정 등록 1, 2에 속해 있다가 법정 2로 등록 3리로 된 것은 한 40년 정도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초대 이장이 우리 박우택 이장님이 초대 이장으로서 여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구가 현재 많이 살 때는 한 150명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인구는 한 100여 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한세인 뭐 저희 마을이 한세인 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한세인이 처음에 거주할 때는 한세인만 한 80명 정도 살았는데 다 돌아가시고 현재 한세인은 한 33명 현재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2세들 우리 또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자녀분들 한 70명에서 저희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살고 있고 저희 마을이 지금 축산으로서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하신 분들이 한 16농가 되는데 지금 어렵고 그래서 지금 한 8농가 정도 양계를 하고 있고요. 양돈 농가가 한 9농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너무나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이 냄새 절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냄새를 풍겨서 이웃 주민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구강 소재지나 또 우리 전국 1, 2에 계신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사는데 저희들 또한 이걸 무슨 뭐 부나 영화를 누리게 아니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그런데 참 저희들도 참 죄송하고 시에서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주고 그러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저희 마을에 많은 예산을 다른 우리 김 의원님 계시겠지만은 다른 지역에 이만큼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아마 시의원님들이 또 질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특수 마을이니까
일하십사 하고 그런 말씀, 하여튼 고맙지만 하여튼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그 냄새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주 백방으로 노력하고 그러니까 아마 시장님도 벌써 뭐 아니 1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마 보면은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면 냄새가 별로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 이제 불안해요. 저희들 역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은 날씨가 이렇게 쌀쌀하고 그러면 별로 냄새가 좀 덜 나는데 여름철 되면은 저기압일 적에 겨울에는 북풍이 오니까 북강 쪽으로 덜 가는데 여름에는 또 남풍이 불어가지고 북강 쪽으로 이렇게 가서 참 오늘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시장님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이웃 주민들에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님에게는 너무 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지금 양계를 하면서 벌써 한 4번 AI가 왔었거든요. 한 2년, 3년 사이에 그래서 그때도 지금 동물위생방역과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그분들 오셔서 정말 저희들보다 더 그분들이 걱정해주고 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민원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와서 보면 또 환경과에서 나와서는 별로 또 냄새 안 나는데 또 냄새 난다고 그랬지. 또 옛날에 또 어르신들이 구강에 사신 분들은 다 농사를 짓고 또 축산하고 이래서 별로 저기 하는데 이제 신세대들이 자꾸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뭐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한번 나도 불평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구강에서도 뭐 자, 우리 마을 때문에 뭐 발전이 안 된다 늘 그런데요.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면장님도 뭐 며칠 전에 갔다 갔다 준비하시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 오시니까 어디 좀 근본 대책을 좀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축산 안 하면 모를까 축산하고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냄새를 뭐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시장님의 보관이나 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축산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연합회 회장님도 오시고 또 새마을 지도장님도 오시고 또 그래서 뭐 이해도 해주십사 하고 뭐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그럼요. 하여튼 우리 시장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 소통을 투어로서 소외된 저희 마을 처음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 준비한다고 우리 면장님 너무 준비하셨어요. 너무 하지 수고 말라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랑님이 이렇게 저녁도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실 줄 알았으면 저희들이 저녁 준비를 좀 우리가 절대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뭐 못하게. 돼지라도 한 마리 잡고 아니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신 손님들 예. 대접하고 그럴 텐데 자, 그럼 다음에 올 때 그렇게 해주실래요? 민사무관님이 다 준비해 온다고 자꾸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마 아니 그래서 일단 면장님이 이렇게 뭐 당하고 준비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냥 몸만 와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는 그 70분이 자녀분들이 이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대개 어떻게 되세요? 지금 그분들이 자녀. 우리 한세인들은 거의 다 뭐 한 60대가 한 4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70대가 한 10명 정도. 80대 이상이 90대하고 해서 또 나머지 한 11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분들, 자녀들은 저기 되게 연령 거의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70대 후반이니까 장터에서 다 사회에서 살고 또 그렇지 못한 여기 계시는 여기 자녀들도 한 40대 거의 40대 40대 이상은 40대 30, 40대. 30대도 있어요. 그런 네, 분들이 30, 40대. 거의 다 이제 직장이나 결혼을 다
일반 사회 분들하고 다 나가 있고 여기 있는 자녀들이 한 대여섯 분 축산을 이어가고 있고 그렇게 축산을 이어가고 있는 자녀분이 몇 분이나? 이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아니 축산 몇명이냐 이십. 이세들이 축산 이어가고 이어가고 있는 자녀들이 자녀분이 2세. 이세들이 이세들이 한 14분 정도 됩니다. 아, 그럼 많이 안 되는 70명이라고 그러더니 그러면 70명 여기 사시는 분은 70명이 다 사시는 건 아니네요. 네. 네. 저는 여기 한 100여 명 계시는데 네. 여기 다 사시는 줄 알았어요. 축산하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끔 오시는 분 말고 상주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세요? 다 상주하죠. 아닙니까? 2세들이 성조. 2세들만 몇 명만 네. 사회 나가 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세 살아요. 2세들이 상주하는 경우는 여기서, 극히 없고 거의 다 외지에서 출퇴근한 시기로 아, 외지에서 출퇴근하면서 네. 축산업을 네. 하시는 그런 분들이 70명이다. 아니 외지에서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아니, 저희들 자녀들 2세들이 2세들이 지금 2세 3세들이 이제 조그만 애들이 젊은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여기서 살면서 애들 이제 시내로 학교 때문에 이제 나가 있는 것이지 특별히 뭐 다른 일 때문에 나가 있는 거 여기서 자기도 하고 애들 때문에 여기 나 있다고 이 생활을 여기서 하고 그러고 여기서 있어요. 생활하고요. 위원장님 나중에 좀 다시 네, 얘기합시다. 그러면 옛날보다 축산하시는 분이 많이 줄어셨네요. 지금 보니까 17명가밖에 안 되네요. 17명가 같으시면 그렇게 많으신 분도 아닌데. 근데 그분들이 축산 아니면은 생계가 없으셔서 축산하시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이제 그렇지만은 저희 그 한센이라는 그 학연 때문에 직장을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더라도 그 알게 되면은 자꾸 편견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하고 그건 별로 안 되잖아요. 이제 시장님은 그렇게 영향 없어서 아니, 그렇지만 70 아직까지도 자녀들은 전혀 문제가 그래가지고 없잖아요. 저 축사를 이어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 자녀분들은 전혀 한성교랑 관계 관계 없잖아요. 없죠. 전혀 관계 없잖아요. 네. 근데 저와 같이 밥도 먹고 뭐 다 그랬는데 우리 한생이 저도 시장님하고 아유, 같이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도 갔다 왔어요. 병 들어가지고. 그럼. 탱크 부대에서 있었어. 나 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 전혀 없어. 이제 그게 내가 없어요. 그 전에 이장할 때 저 시간 달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먹히더라고.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절대 아니다. 우리 목사님도 여기 와서 애기 낳고 막 몇 명 우리 환자들 다 안고 막 뽀뽀하고 그래도 감염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 역시도 군대 가서 여름에 팬티만 입고 애들하고 운동하고 배구 선수였습니다. 같이 팀 꾸고 있는데 하나 내 친구들 감염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공무원들은 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게 없고 2세들은 아예 관계도 없어요. 이세들은 아예 관계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혀 뭐 항상하고 관계도 없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일도 아니고 그런 분들은 그 생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축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계가 아니라면 적절히 어디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뭐 일자리를 하셔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 사람들이요. 이제 축산 규모가 크신 분들은 이제 자연히 이제 자녀들이 이어가도 해요. 근데 축산 규모가 작고 이제 너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해가지고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맞아. 네, 근데 아버지, 엄마가 했던 것을 와가지고 이제 그게 규모가 크면 자녀들이 당연히 받아가지고 생계 유지가 되는데 아버지, 엄마가 SB에 일해가지고 간신히 그냥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채소를 해가지고 가서 시장에 팔면 사 먹겠어요? 요즘엔 이제 그런 게 없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축산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그 한센이라는 그런 편견이 너무 심해서 만약 제가 채소 해가지고 오이나 호박 같은 거 저기 생산을 해가지고 가서 판다면서 뭐 사먹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연약한 환경에서 축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시장님 의도를 아는데 이제 일반이나 전혀 관계가 없는 왜 여기 꼭 생계를 축산을 해서만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데 실제 이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 국한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사회에서 경쟁에서 비긴다 우리 2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경쟁에서 이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이세들이 취직을 해도 네. 여기라고 그러면은 혹시 꺼려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취직시간 중이야. 또 우리 꼭 축산 아니더라도 또 건강하고 더 저기 뭐랄까 이 환경이 더 좋은 데서 사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그것이 의외의 문제가 아니라 한가운데 적어도 저는 7, 80 넘으신 분들은 아니야 어떻게 그 보살펴드릴 지금 별도의 문제로 생각하지 또 2세들 30대 40대 직업분들까지 다른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좀 노력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접근하시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에서 축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가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이유가 없네요. 솔직히 제가 이제 여기 다 생활 패턴이 이제 우리는 2세들이 좀 이렇게 국한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위축되잖아. 그러면 일반 같은 저기도 다 대학을 2세들이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인가 경쟁이라고 하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잖아. 근데 그런 자생 능력이 부족해. 길러 그런 강도를 해야죠. 앞으로는 그런 시향도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살아라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익숙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자기 방법을 만들어서 해주면 사실 세상 못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라 전혀 문제도 없고 괜히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그렇다는 거 괜히 선입견 때문에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는 거잖아요. 말씀드리지. 그러니까 그것이 또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드릴 수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덜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이 마을도 이 마을도 말하자면 그분들 일자리를 기회주는데 이 마을도 적절하게 보상 같은 거 주시고 그리고 한다는 거 굳이 이 마을 계속 축산만 하고 이 마을을 사시는 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제가 지금 내가 일을 못하니까 그래 아들들 데리고 하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규모가 적어가지고 생활비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번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4번을 맞았어요. 그러면 6개월간 그걸 못 여요. 6개월 가가려면 영어는 6개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러다면 또 얘가 또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놓으면 또 맨날 처분만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요. 솔직히 살아가기가 너무 살아가기 힘이 들어서 솔직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종시에서 이거 좀 처리해달라고. 솔직하게 아니, 근데 솔직한 얘기를 해 주셔야 저도 뭐 생각하는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온 지 7년 됐어요. 진짜 사회에서 좀 생활하다가 이제 한센인지만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요새 완전 이제 한계를 이제 처음에는 새로 시작했어요. 새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좀 아파트가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다 팔고도 지금 빚이 엄청 지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빚을 안고 생활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놓으면 그 빚을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뭐 저 며칠 전에 이제 여기 어깨가 또 인대가 파열돼 가지고 수술까지 했는데 저는 그래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서 평생 50년, 뭐 40년, 30년 이렇게 정말 아픈 몸으로 일궈오는 터전들이 있잖아요. 그 터전들을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것은 정말 무용지물 돼버려요. 근데 저는 정말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어떤 시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여기 마을을 해결해 주시고 그분들이 남은 여생 이제 냄새도 좀 환경 좋은 데서 살 수 있고 냄새도 안 나고 또 그런 데서 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재산을 처리하면 이렇게 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한번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 너무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걸 시장님이 정말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르이죠 그게. 네. 제가 하려는 그런데 제가 늘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마을 분들이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꼭 마을 분들의 의견이 갈려져서 또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의견이 갈려지면 제가 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의 저 오케이는 없잖아. 그래 오케이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그것에 따라서 일이 되는데 안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뭐 물론 없으시지만 100%가 되면 될수록 일은 빨리 되는 거고 쉽게 되는 거고 이게 멀어지면서 일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머릿속에 한 가지를 생각해 봤었어요. 제가 이 마을을 몇 년 전에 왔을 때부터 그리고 여기 지나갈 때마다 그 여기 마을을 보면 제가 평생을 공무원을 했고 평생을 정책 그런 걸 기획을 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행정을 한 사람인데 왜 떠오르는 생각이 못했어요.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 덜컥 꺼냈다가 만약에 분란이나 일어나면 어떨까. 또 분란을 떠나서라도 일이라는 게 잘 되는 것만은 아닌데 또 안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는 제가 직책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머물렀지만 이제는 제가 직책을 가지고 있고 이 시의 책임자인데 이제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언제까지 저기 뒤에서 안 됐습니다 하고 위로만 하고 있을 겁니까?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머릿속을 한번 구상해보고 할 테니 그렇다고 제가 구상하는 게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시장이 저를 믿어주시고 어쨌든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나아가 보실 수는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는 좀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방송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식사하는 사람들한테 90% 이상이 찬성이었고요. 이제 가장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곳에 이제 축사도 없고 이제 양로원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 그분들이 살 수 있을 만치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자기 자산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해결되지만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평생 일구어도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양로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집도 없고 축사도 없는 그분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뒷받침된다면 거의 뭐 여기서 아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뭔데? 그래 그분들을 몰라라. 그게 가장 저도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 시장님, 주민분들이 앉아서 저희도 그런 말씀을 시장님이 본인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동네 주민들이 의견을 또 취합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마을이 한 40여 세대가 넘는데 그 세대 중에 절반은 축산을 않고 절반은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현재 그 가치로는 재산 가치가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아마 1년이 걸리는지 2년이 걸리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분들이 말씀드린 거는 시장님이 연구 과대로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이 세부적인 계획을 동네 주민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은 동네 주민들이 총회를 갖든가 뭐 이주 대책을 꾸리든가 해서 그런 건 논의할 문제니까 아직 뭐 여기서 뭐 심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냄새 하는데 우리 지금 비축산인들도 12년 전에는 다 축산을 했어요. 축산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포기를 했고 또 나이를 먹어서 노후에 신체적인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세대들이 지금 한 20여 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 참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접근하기가 힘든 문제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과 자꾸 이렇게 자주 이런 대화가 오가면 무슨 문제가 매듭이 풀리려는지 몰라도 아직은 그런 문제가 공론화시키면 안 되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거에 동의하고 반대. 아니 다른데 찬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단 저 시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시장님 연구도 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 연구를 하시면은 무슨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논의하고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찾아야지 여기서 제시를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똑같은 말씀. 예, 그러니까 다른 것 같지만 제가 듣기는 똑같은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마을 주민으로서 참 아까도 그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축사는 않고 있지만 마을 주민으로서 건강 분들이나 여기 이 앞에 마을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냄새를 풀리는 건 아닌 거예요. 자연 발생적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냄새 하니까 특히나 저 구강에는 인구가 준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미안함과 참 대책이 있죠. 그래서 그 냄새 저감에 대한 부분은 이 마을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환경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갖고 아마 그 저감 대책을 많이 연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강분들이 오셨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한데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목매자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거든요. 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수록 그만큼 이해하시고 이해하시는 건 이해하시는 거지만 해결해야 할 것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해결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무슨 안을 내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안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겠다 이겁니다. 예.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둘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는데 연구를 해서 어떤 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구하면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의는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좀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개개인의 이해가 좀 얽힌다고 해서 반대하고 이래버리면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좋은 생각을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좀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또 왜 축사는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좀 듣고 싶고 오늘 뭐 와가지고 1시간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또 만나고 또 저만 만날 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지금도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다 말씀 못하신 것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더 들어가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는 좀 환경도 쾌적한 곳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모아보자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 오늘 오셔서 참 저희들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도 저희들 마음이 흡족하고요. 저희들 정말 시장님이나 또 시에 가면 저희들이 그만큼 또 받고 살면 베풀어야 되는데 저희들 어쩐지 맨날 시장님 뭐지 좀 해주십사 늘 부탁만 드립니다. 뭘 해주십사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저희 마을이 또 특수 마을 아닙니까? 소외된 마을이고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모신다고 그래서 면장님한테 우리가 그냥 법으로는 안 되지만은 시장님 모셨으니까 좀 뭐 좀 해주라고 그래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이제 마을회관이 지금 한 40년 전에 진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마을회관이 여기도 이제 청원군에 있을 적에 김정욱 군수님이 오셨길래 내가 가서 우리 없으니까 하나 지어주십시오. 좀 뜯고 했더니 저희가 이제 시유지로 있어가지고는 뜻주고 재축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여기다 이제 교회하고 합쳐서 여기 마을회관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기가 지금 우리가 옛날 축산하고 그럴 때는 축산 조합을 형성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생활을 다 했습니다. 사무도 보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너무 한 40년 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도저히 어쩔 길이 없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마을 회관을 하나 좀 해주십사 하니까 마을이 회관이 있는데 면에서 올리면 이제 시에서 노한다 그래요.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모셨으니까 저 마을 회관을 지금 금년에 좀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와서 업자들이 와서 보고 뭐 페인트 칠 뿐이 뭐 안 된다고 그 가격 가지고는 그래서 여기가 교회였는데 네. 지금도 교회로 씁니까? 아니 교회하고 같이 지금도 여기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그때 우리 마을 같이 주민들이 여기서 식사했지. 사용하고 있는데 저 밑에 입구에 거기에 이제 회관 겸 또 축산하신 분들이 또 영농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도 넓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는 모임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큰 데 와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민사관님한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사 했더니 시장님이 와도 안 된다 그 얘기가 그런데 시장님 오셨으니까 시장을 알고 오시잖아요. 법으로 오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청원군에 있을 때도 정택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여가기도 힘들니까 찜질방을 하나 해주십사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요. 금방 또 해주시더라. 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해주시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원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또 시장님은 마음대로 또 각 주무부서가 있는데 마음대로 어떻게 옛날 같으면은 아마 시장님이 말씀 한마디면은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다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시장님 오셨으니까 이거 좀 여러 개 되시면은 좀 돌아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시유지를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400몇 건을 청원군에 있을 때 상당히 한 4,000평 가까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때는 한 30년 동안 무당 정리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원군에서 그 담당자가 참 군 돈을 들여가지고 전부 다 분할 측량을 이제 분할해준다고 측량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분할도 못 해주고 하니까 아마 징계 맡았다고 받았다고 군 재산을 갖다가 많이 사용해가지고는 그렇게까지 공무원들이 이제 해주셔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우리 최양수 지금 현재 사무관님이 해결과에 있을 적에 여기를 담당해서 오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임대료만 내면은 분할을 다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종시로 가면서 임대료를 내고 전부 다 사용하다가 이제 사실상 얘기를 하니까 또 무슨 시에서는 사정이 있는지 분할을 잘 안 해줬어가지고 저희들이 분할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가 양성화 때문에 축사가 있는 곳은 거의 다 양성화해서 받고,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마을 앞에 여기 지금 교회 앞에 여기 주창 잔디밭이 여기가 지금 시우집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이제 이걸 좀 보라를 받았으면 좋겠다. 돈까지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지방서 사무관이 거기 되기 전에 이제 회의까지 있을 적에 앞으로 하신다고 했으면 또 그걸 믿고 했는데 그 시에서 좋은 대로 말씀드린 대로 보라를 안 해줘서 지금 임대료를 지금 현재 내고 있고 양로는 지금 양로 시설이라 해가지고 그쪽에도 이제 시유지를 그 전에 옛날에 청홍했을 때 본유지를 우리가 보라를 받아가지고 짓다 보니까 돈이 적어가지고는 겨우 건물 질 자리만 짓고 나머지 공터가 앞에 그 막 언덕하고 길 올라가는데 공터가 있는데 그쪽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형평상 못 받고는 그냥 했는데 지금 이렇게 측량을 해보니까 지금 임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사용한 저희들 생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도 좀 더 써야 되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2%를 내는데 공동으로 사는 것은 5%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 생각은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시에서 이렇게 할인을 더 해줘야 되는데 또 임대를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개인이 사용 것도 아니고 한센인들이 그 양로 시설 앞에 이거 차 하나 대놓고 언덕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건 뭐 면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장님이 아무리 해도 회계과에서 안 된다고는 그만이지만은 분할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고 또 우리 조례에다 뭐 한센인들은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을 면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좀 살펴서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제 뭐 이자 시장님 만날 뵐 일이 이렇게 뵐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저기 그냥 다들 말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시래기 통합장, 친환경요 그런 것도 여기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제가 뭐 몇 명 이렇게 했는데 그 축산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저기 이주 그 반대하는 정 어려우면 저는 그 전국의 익산 금호농장처럼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식사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시 차원에서 좀 보상을 해주고 그걸 구입을 해서 정 안 된다면요. 그 방법 그러면 이제 키울 사람들만 남잖아요. 이제 그분들 이제 나중에 되면 그분들 알아서 알고 그 방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간절한 것은요. 이제 뭐 그 축산업 하는 사람들도 영세하게 정말 적게 하시는 분들은 앞이 안 보여요. 고생만 하고. 네, 그래서 저희 일산 금호농장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했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1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두 집 이제 원하는 집. 근데 그게 어떤 정말 그냥 건강하고 육체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그게 아니지만 여기는 복지 차원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또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하면 자연적 여기는 뭐 이제 뭐 남으면 한두 집 정도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이제 축산 계속 하실 분들 그렇게 되면 이제 환경도 많이 좋아질 거고 그래서 그 방법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두려도 빚 때문에 그만두지 못해요. 그만두면 이자 내라고 이자 안 내면 또 차업 들어오고 하네.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없고 여기도 오늘 배당국회 하고 있는 거예요. 양 저렇게 영세한 분들 하루가 막 네. 그래서 막 그런데 또 규모가 있는 분들은 수익성도 있고 하니까 하려고 그러고 지금 양극화하고 그래서 저도 축산을 하다가 이제 몸이 이렇게 늙었잖아요. 쉬고 있는데 이제 이 마을이 처음에 제가 40년 전부터 이장을 한 몇십 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지금 나는 내 청춘을 여기다 바쳤어. 37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대표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지사님이나 또 시장님 많은 분들 겪어서 40년 동안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시장님 뚝심 있고 우직하신 거 내가 딱 처음에 얘기했잖아. 마음에 든다고. 좀 이게 찬머리 참기가 없고 정말 우직하고 강직한 그런 제가 책 장사 10년 했습니다. 관상 잘 봅니다. 그래서 그때 말할 때 내 손을 꽉 잡으면서 뭔가 정감이 진실이 통한다고 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님 숙제로 남기시고 이제 찬반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조율을 해야 돼. 기술적으로 조율을 해서 하여튼 해결을 해주시면 제가 이발하러 엊그제 갔더니 박형 씨발 그거 충강로 냄새 나서 엊그제도 모여가 사람들이 막 뭐 얘기했다고 그래. 그런데 죄인 아닌 죄인이요. 그 한센이라 해서 또 편지역 쪽에 살다가 이제는 냄새 난다고 또 막 하면 이 안동네도 가면 내가 오래 이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알잖아. 박형, 저 굴로 막 하면 막 냄새 나는데 막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는데 막 욕을 하면 쌍 음식이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야,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이게 참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산다는 게 참 그렇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매듭을 지어야 돼. 이제 내가 더 늙기 전에 여기 얘기했지. 이제 힘 떨어지기 전에 내가 처음에 개발을 여기 부흥시켰으니까 당신이 설거지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시장님 뚝심 있게 밀어주셔. 하여튼 재선을 하시든 삼선을 하시든 간에 우리 농원은 하여튼 지금 개발하는 데가 많아. 우리 이 정창마을이 100군데 있는데 지금 한 80군데 한 20여 개가 다 재개발로 들어갔는데 막 싸워가지고 막 그 마을에서 막 그런 게 있어. 어디나 있어요. 있게 마련이야. 다 100%는 없으니까. 하여튼 지금 의견을 수렴하셨잖아. 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쪽에 아마 다 감이 오잖아. 그러니까 딱 해서 한번 멋있는 플레이를 짜가지고 한번 다 웃게 행복하게 우리 10년 남았으니까 뭐 얼마 못 남았잖아. 참 웃으면서 다 마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오셨는데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장단 협의장 김시현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뭐 친구를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야 참 부끄럽게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박형남 이장님도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말들을 잘하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말들 잘하시는 시장님한테 이렇게 전달이 잘 됐을 것 같고 이제 보면은 시장님이 오시면은 뭐 쉽게 해서 뭐 우리 뭐 길 옆에 뭐 나무가 있는 이게 뭐 좋지 않게 줘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문구 등록 3년은 보니까 참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 아까 마을 해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참 어려운데 이렇게 그런 걸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참 제가 이제 이당단 협의회장 하면서 시장님 오시면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참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께서 진짜 제가 들어도 참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시장님이 아까 염려하셨듯이 저 아주 가까이 뭐 참 마주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했는데도 그게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해서 참 잘해주시고 저는 딴 면에 가보면은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런데 우리 북악면에서는 참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고 또 그 공무원 시절에 이제 본인이 어떤 행사 같은 것도 맡아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하시고 이런 분이니까 우리 주민뿐 아니라 세종 시민들 전체가 시장님이 한테 뭐 충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이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같이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저는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또 시간 되시라니까 우리 김동구 의원님 한번 시작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의원 김동진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확실히 이제 행정 전문가시고 행정으로도 한 평생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기획이나 이거 충강동에 대해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남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추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으로서도 충강동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의원으로서 해마다 사실 이 저감 때문에 1년에 그 25억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의 효과가 나오느냐, 또 효과는 안 나와요. 아까 오늘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안타까운 건 부강면 인구가 사실 줄고 있어요. 지금 6천도 안 돼요. 지금 현재 한 5,9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강농원이라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시에서도 중점으로다가 충강농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는다 하니 제 입장 시의원으로서도 시장님을 뒷받침을 잘해서 충강농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불편함 없이 잘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듣고 잘 들었습니다. 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께서도 대련도 한 번씩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마을 회장 원관입니다. 여러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너무 해서 들었고요. 늘 부강 주민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이 냄새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력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더 자신도 가서 주민들한테 대표로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 회장님. 요즘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도요 부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열심히 사시는 거 많이 이렇게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냄새 많이 난다고 해요. 나긴 나는데요. 열심히 사시는 거 보니까 진짜 나도 냄새나서 못 살겠어 여기에. 못 살겠다고 안 해요. 못 살겠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볼게요. 예. 여러 가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보고서는 많이 왔네. 그죠? 사실 공무원들이 정말 신경을 굉장히 씁니다. 그리고 못마땅한 신경도 많으시겠지만 나름대로는 어떻게 좀 도와드려 보려고 애를 굉장히 써요. 그러나 일이라는 게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도 있어야 돼요. 법규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못 해드리는 것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오늘 모처럼 다 모였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민주한 것처럼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잘하죠. 네, 잘하십니다. 앞으로는 여기 좀 더 중간동원 자주 좀 왔다 갔다 해주시고 더 많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이럴 생각이 전혀 안 했는데 깜짝 놀랐네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언론인들께도 좀 고맙다는 인사 한번 공무원 대표로 자치국장 인사 말씀. 그래요. 참 자주국장 오셨어요. 네. 아이고 그래. 진짜 이쪽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요. 국장님이 오셨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 이용준입니다. 저는 사실 충강동원에 조금 인연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주청을 통합을 할 때 관련이 좀 있고 해서 그 당시 저희가 충강동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행정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을 몇백억을 세워놓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잘 알고요. 또 우리 또 이렇게 어려운 지병을 앓고 계시지만은 저도 이 내용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다들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다만 좀 어렵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그 말씀을 또 들으니까 저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또 충분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해서 기회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어떤 계획이나 생기면 제가 어떤 누구를 우리 공무원이 하든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냥 조절을 할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장님을 뽑아줘야 추모용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 양념들은 여기 모여서 그렇게 하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엄청 앞서주시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짧았네요. 다음에 또 기회를 많이 가지고 아주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